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고미정 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여 고 의원님께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미정 의원님을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을 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두 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 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 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오상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마성거구 김영자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김제시 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요. 항상 김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산 편성 실태는 경제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체육시설계, 도시계획 등이 과하게 왜곡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시켜서 취약한 생산 기반을 강화하며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지역에 풀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 생산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지역 내 주민의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이 유치되어도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고 일자리가 생길지라도 임금은 관내의 기업에서 받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기업만 잘 사는 것이지 기업 유치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이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 측면의 국내 총생산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14년 6월부터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소득과
소비, 자산에 초점을 맞춰 생산 측면인 1인당 국내 총생산 대신 소득 측면인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대구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여전히 시도 순위의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생산 측면의 분배, 소비 측면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대구시 소득통계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58.4조 원, 지역 총소득이 65.3조 원으로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지역 총소득 비율이 119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총생산보다 지역 총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내의 총생산액에 지역 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더해져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둘째, 1인당 개인소득이 1,835만 원으로 시도순위 7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인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231만 원에 비해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당 민간 소비 지출은 1,680만 원, 전국 평균 1,700만 원 수준으로 시도순위 6위를 나타내 마찬가지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2017년 지역의 순소득의 구성을 보면 임금 등 근로소득이 5.8조 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소득 2.9조 원, 영업잉여 1.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입된 소득 대부분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으로 개인 부분의 증가에 이바지했고 이로 인해 1인당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017년 기준 대구 지역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가 2.9조 원으로 전체 시도의 재산소득 유입 규모 합계액 8.8조 원 대비 33.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대구에 살면서 인근 지역으로 통근하는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현상과 다른 지역 보유 자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개인소득이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재고, 즉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내에서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소득 활동이 개인소득의 증가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 간 이동 교류가 많은 사회에서 낮은 생산이 반드시 낮은 경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기에 유입에 따른 1인당 개인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전라북도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3.7조 원으로 1인당 202만 원, 7.6%에 해당하고 김제시는 지역 내 총생산 2조 6,910억 원 곱하기 7.6%로 2,045억 원, 1인당 239만 원으로 추정합니다. 예산과 공무원의 가업은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1,730억 원을 들여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등 생산력 증대에만 닭을 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유출의 대부분은 직장은 김제이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근로자 관내 거주 현황을 보면 1,404명 중에 관내 실거주자는 39.8%인 560명으로 60.2%인 847명은 거주하지 않습니다. 김제시 계장급 공무원의 30%도 김제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에 닭을기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유치를 받고 여기에 유입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을 좋게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재경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에 김제 지평선 장학숙을 설립했습니다. 학생들의 서울에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숙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 학단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반의 운영으로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들여 노량진 등 서울에 가지 않고도 올해 23명의 공무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사교육인 관내 학원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 사업 발굴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내 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울 등 대도시의 사교육 과열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준 높은 사교육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김제의 학생 중에도 좀 더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기 위해 전주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김제시와 같은 농촌 도시는 사교육이 교육 인프라라는 역발상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관내 학원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전주에서 김제로 유학을 올 것입니다. 둘째,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 저소득층의 학력 저하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을 고려하는 모습에 칭찬을 받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제시의 교육에 관한 정책적 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고 시급하며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시가 2018년 12월 대비 6,094명의 인구를 증가시켰는데 효천지구 4,564세대 12,323명을, 에코시티 13,161세대 32,903명을 입주시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대규모 아파트 조성이 전주시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대급부로 금산 등 김제시 인구 상당수가 효천지구 아파트 단지로 전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산, 금구 등의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입 측면에서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먼저 금산, 금구 등의 LH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같은 59.46 메타 제곱의 행복주택을 공모해서 조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산, 금구 등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아파트에 주거를 위해 입주했다가도 비싼 난방비 등으로 인해 전주 등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 단위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반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금산을 거쳐 정읍으로 가는 도시가스 공급망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만 경제성과 비용적인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 난색을 보이고 공급망 설치 등에 미온적입니다.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와 조기 공급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및 지역 종합개발 사업 시행 시에 도시가스 공급망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영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도시 인근을 개발하면 경제를 대도시에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고 대도시의 경제를 유입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 화폐인 김제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역외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시청 6급 이상은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에게 김제사랑 상품권에 대한 월급 공제 금액 확대를 유도하고 김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거주지 확인을 통해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 백구 특정자 전문 단지 조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커피숍이나 휴게공원을 만들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벽골제 관광지에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통계청 자료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가장 이용하고 싶은 여가 공간을 조사하는 설문조사에서 식당은 16.4%, 카페는 15.7%, 영화관은 14.5%, 산은 14%, 나머지 역사, 문화, 유적지, 공연장 등은 10% 이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영화 관람,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는 다른 기타 여가 생활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특히 실내 공간에서 제약은 더 커지고 있어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19% 국민은 중증도 이상의 불안위험군, 17.5% 국민은 중증도 이상의 우울위험군으로 확인되어 적극적인 심리 방역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제 시민의 문화활동 및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도 충족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감소시키는 방안이 비대면 문화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벽골제 관광지는 지평선 주차장 및 청룡 주차장, 백룡 주차장 등 3개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지평선 축제 기간 외에는 특별히 주차장이 혼잡하지 않아 자동차 전용 극장을 하기에 충분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자동차 극장이 전혀 없어 김제시에 자동차 극장을 설치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벽골제를 방문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울한 김제 시민에게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활동 및 여가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가 절실한데 벽골제의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버스 문제의 새로운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영 터미널마저 사업을 포기하고 있어 버스 개편 문제는 이제 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귀찮고 두렵기도 합니다. 허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피한다고 대책은 될 수 없으며 주먹구구식 정책은 더 많은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옛날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각인으로 인해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생각으로 정책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 유치와 미래의 정책을 기획하는 시장님을 볼 때면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미래를 보실 줄 아시는 시장님이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김제시는 인구 감소화와 고령화에 의한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부분 노약자만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승객인 노약자는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집 앞까지 버스가 와주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체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버스를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먼 거리를 걸어가서 타는 불편함이 없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시내버스를 공영화시켜 시내의 모든 노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버스를 이용하는 열악한 교통체계에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제로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마저 줄어서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로부터 정류장이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기존 버스 체계 보완으로 땜짓을 처방일 수 있습니다. 1,000원으로 택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라며 행복해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기보다는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는 시내와 면 소재지의 요충지인 한 곳만을 거치는 노선을 운행하여 운행 횟수를 늘리고 면 내에서만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나 공공형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버스 공영제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이동수단이 자유로워지면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어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버스 기사의 불친절하고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언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 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공영제 등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근 대도시와 접근이 쉬워지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진 배후도시의 혜택을 김제 시민이 더 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김제시는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김제로 버스 이용이 쉽다면 이야깃거리가 있는 명소와 유명 고찰이 있는 김제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79번은 전주에서 금산사까지만 운행하는 전주 시내버스입니다. 만일 전주에서 금산사를 거쳐 원평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을 하면 김제 시민이 전주 의료, 문화, 교육, 복지 등의 혜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산면 일대의 수려한 자연과 이야깃거리를 찾아 전주시 사람들의 발길도 더 잦아지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전주시는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등 김제시 관내 진입 노선의 단축 운행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만약 익산과 전주 시내버스가 관내 진입 노선의 운행을 단축하거나 운행을 안 할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됩니다. 버스 노선은 사유재산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관련 사업자인 김제시와 당사자인 전주, 익산시와 협의를 해야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도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의결사항입니다. 김제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김제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2대에서 3대 정도면 이 노선부터 김제의 거점 교통요지인 원평, 만경에서 전주, 익산까지 갈 수 있는 노선 확보와 이 부분을 먼저 김제에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버스 2대에서 3대 정도면 이 노선부터 버스 공영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읍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 와야 할 버스가 오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론 점심도 거르시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이 없는 교통체계의 개선은 변화된 환경 극복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버스 중공영제를 시행한 자치단체마다 재정 손실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등바등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이 없이 적자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김제시의 현행 체계도 민간의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공영제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신안군과 세종시 단 2곳뿐이며
시골형에 가까운 신안군은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며 도시형인 세종특별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골버스는 노약자들만이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 경성군과 춘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버스 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전면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버스 공영제 및 시내버스 체계 전반의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밤늦게까지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좀 더 돌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선구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의 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우리 김제시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시내버스 등을 비롯한 교통 여건 개선의 문제, 그리고 정주 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내버스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영화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오늘 본 의원은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신설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배출되어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는 쓰레기의 2019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매립용 1,725톤, 소각용 5,613톤 등 총 7,339톤에 달하며 이 쓰레기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및 완산구 상림동 등에 위치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및 전주권 소각 자원센터에서 각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제의 매립용 쓰레기 처리되는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제, 전주, 완주, 임실 등 4개 자치단체가 공동 사용 중으로 부지 면적 1, 2단계 총합 22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매립 가능량은 29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1997년도에 준공된 광역 1 매립장은 현재 포화 상태에서 이르렀고 2006년도에 준공된 광역 2 매립장은 2043년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김제시의 소각 쓰레기가 처리되는 전주권 소각 지원센터는 2006년도에 완공하여 하루 평균 400톤가량을 소각할 수 있으며 현재 앞서 말씀드린 4개 지자체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나 현재 2026년까지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에서 처리되는 쓰레기 반입 비율은 김제시가 5.4%, 전주시가 86.6%, 완주군 7%, 임실군이 1%입니다. 또한 2019년도 현재 김제시가 각 시설의 처리에 대한 부담금으로 매립장 6,600만 원, 소각장 4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장은 추후 2043년까지 김제시 매립 및 소각 쓰레기 반입 만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광역 폐기물 매립장의 기한은 2043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지만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불과 5년 이후에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김제시 소각 폐기물의 반입이 완료되어 어쩌면 소각용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김제시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곳곳에 쓰레기 매립장 포화, 미화원 처우 문제, 시민 의식 부족으로 인한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한두 군데 아닙니다. 김제시 역시 2017년도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성상 검사의 강화, 즉 매립용 및 소각용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검사를 강화한다며 쓰레기 수거차를 휘차시키는 등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져 재활용 선별장 등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향후 만료될 소각용, 매립용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위해 더 나아가 향후 김제시 폐기물 분야의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신설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을 실시해 향후 사태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김제시의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조성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등에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등은 주민들에게 기피시설이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발달 및 주민 수익형 모델과 융합으로 각종 혐오 기피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란 기피 혐오시설의 에너지 자립, 문화 관광 등 주민 수익 모델을 가미해 주민 수익 향상을 통한 환경시설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인하는 사업입니다. 김제시에 소각장 및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소각장의 폐허를 활용한 고소득 작물 재배 온실, 건조장, 지역 난방 공급과 연계해 주민 수익형 모델을 창출하고 매립장의 경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병행 조성, 매립 완료 후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등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한다면 지역의 기피시설이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반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권 소각지원센터는 2026년 이후 사용 만료되어 그 후 상황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주 광역 매립장이 주민 지원협의체는 김제시 소속 위원이 적어서인지 성상감사 등에서 타시군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김제시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에 휩쓸리지 않으며 쓰레기 문제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우리 지역에도 주민 수익형 모델을 융합한 김제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피시설에 대한 부담으로 다소간 주민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 수익형 모델 등 여러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감안하여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을 조성한다면 김제시 쓰레기 문제에 큰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과의 TF팀 신설, 또 관련 조례 제정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제시의 많은 독자적인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지자체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및 전주권 소각장 자원센터의 쓰레기 반입 비율은 김제시가 5.4%, 전주시 86.6%, 완주군 7%, 임시군이 1%로 사실상 전주시의 독자적인 시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제시가 고유 여건에 맞는 쓰레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행정적, 재정적인 이유로 독자적인 시설이 어렵다면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속탄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을 조성해 본 행정적인 경험이 있어 인근 시군과의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의 공동 조성은 큰 난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 쓰레기 대책에 관한 3가지 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 용례 조선 수목이란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새가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무를 심어라는 말로 철저한 준비에 대한 한자성어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김제시의 현대와 미래 세대의 쾌적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는 큰 부담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배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김제시 쓰레기 매립 및 소각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시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성고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천동 교활동 마성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여건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여념이 없으실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에 미진함이 없이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문학마을의 관광객 유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 정례의 시정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에 비해 평상시 벽골제 관광지의 관광객 유입은 아직까지도 저조하기만 합니다. 현 벽골제 관광지의 상황은 지난 시정 질의 때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가름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은 벽골제 및 아리랑 문학마을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 문학마을 각각의 고유 목적에 의한 관광 가치 재정립을 위해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의 아리랑 문학마을의 이전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은 민족의 근현대사를 소설로 형상화한 작가 조정래 선생과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 아리랑, 그리고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김제 만경들과 소설의 주 무대인 죽산 내촌 외리마을의 문화사적 의미를
의미를 조명하고자 2003년 5월 16일 현 부지에 건립되었습니다. 소설 아리랑은 그 문학사적인 가치와 소설가에 대한 팬덤 효과로 김제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조하는 효자 관광 아이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벽골제 관광지 내 대표 건물이라 할 수 있는 농경사 주재관이 관광객 14,796명을 유치한 것에 반해 규모 면에서는 벽골제 관광지보다 미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리랑 문학마을이 관광객 9,113명을 유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폐교 상황이던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되었던 벽골제 관광지 인근의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은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소설 아리랑의 주 배경지인 죽산면 홍산리 내촌마을 일원에 민족의 순환과 투쟁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마을이 조성되면서 그 위치의 당위성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소설 아리랑 및 조정래 작가 팬덤으로 인한 관광 가치가 문학관과 문학마을의 지리적 상이함으로 인해 관광객들은 관광 동선에 어려움을 겪고 그 시너지 효과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 것입니다. 또한 벽골제에 아리랑 문학마을이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벽골제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가 해석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적 제111호의 문화재와 전통 농경문화로 대변되는 벽골제 관광지 가치와는 별개로 소설 아리랑을 토대로 한 집적화된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을 아리랑 문학마을에 하루빨리 건립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 제막되어 조정래 작가의 친필이 새겨져 있고 벽골제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문학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리랑 문학마을 이전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 문학마을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관광객 유입의 집중화를 위해 소설 아리랑에 관련된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과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문학비를 아리랑 문학마을에 새롭게 건립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면 구체적인 건립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조성될 새 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과 벽골제 관광지 김제역까지 이어지는 벽골제권 일곽 순환도로 개설을 제안합니다. 2019년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의 시정질의에서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새 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타당성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승인이 현실화된다면 새 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과 더불어 벽골제와 김제역을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이어주는 도로 개설을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골제 관광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의 동선을 살펴보자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김제 IC에서 벽골제까지는 약 12km, 자동차로 17분이 걸립니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문객이 부안을 경유하여 벽골제에 진입하기 위해 새 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기점으로 국도 29호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 8km, 시내권을 거쳐 들어올 경우에는 무려 12km 이상 소요됩니다. 만약 새로 개통될 새 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에서 원평천을 따라 벽골제까지 도로가 개통된다면 그 거리는 4km 이하로 줄어 자동차로는 약 5분 정도면 벽골제에 진입하게 되어
벽골제권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벽골제에서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김제역 근처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를 추가로 조성한다면 벽골제의 관광 파급력이 김제 시내권을 전파되어 시내권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도로 개설은 지평선 축제 등 벽골제의 관광객이 부안 변산반도 전주로 빠져나갈 요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모악산, 금산사 등 김제의 동부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저르 기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원평천 두월천을 따라 도로를 개선하고자 주장하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원평천 두월천은 수변의 갈대 숲으로 장관을 이루어 생태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높아 새만금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에서 벽골제를 거쳐 김제역과 시내권을 잇는 관광 천변도로의 기능뿐 아니라 두월천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시내권 경제 활성화, 동북권 관광 자원 연계를 위한 새 김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벽골제 김제 시내를 잇는 벽골제권 일각순환도로 개설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정책 반영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초입지인 죽산 해창에서 벽골제까지 이어주는 뱃길 조성, 즉 원평천을 활용할 수상교통 대책을 마련해 주길 제안 드립니다. 현재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고군산군도에서 신포항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신포항에서 죽산 해창까지는 이미 방수제 도로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방수제 도로와 연계해 새만금의 관광객을 벽골제 관광으로 실효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본 의원은 죽산 해창을 시발점으로 벽골제 관광지를 종착지로 하는 관광형 수상교통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 원평천의 수위, 폭, 고조 등을 우선 고려해 관광형 수상교통 중 어떤 교통수단이 본 장소에 적합한지 또 배를 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원평천 하상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 경제적 타당성은 어떻게 두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용역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형 수상교통이 새만금권 초입인지 죽산 해창에서 원평천을 따라 벽골제와 연계할 수 있다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초석 마련뿐 아니라 김제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 아이템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앞서 제안드린 벽골제권 일각 순환도로와 함께 벽골제를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 고시된 신포 마리나 조성 사업의 해양교통수단이 새만금, 담수호와 원평천을 따라 수상통로로 벽골제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새만금 해양관광의 종착지로 벽골제 관광지가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받아들여 새만금에서 벽골제를 연계해주는 뱃길 조성, 즉 수상교통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타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벽골제는 문화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저조한 원인을 찾자면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과 조정래 문학비의
아리랑 문학마을 건립 이전 벽골제권 외곽 순원도로 개설 그리고 새만금과 벽골제를 연결해주는 백길 조성 사업 등은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 결여라는 악재를 일거에 해소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 문학마을의 관광 가치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김제 지평선 축제를 무대로 한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 문학마을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해 벽골제 관광지와 아리랑 문학마을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관광 효과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계속된 대안 제시와 아이디어 창출로 벽골제 관광지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흥시키는 일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과 시장님께서도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성구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과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